여러분, 과연 부부로 35년을 해로하며 금실 좋게 지내오던 한 부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남편은 왜 갑자기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그토록 잔인하게 굴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가슴 아픈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반전과 감동이 숨어 있습니다. 절대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하며 그야말로 인꼬 부부의 정석을 보여줬던 재호 씨 부부입니다. 재호 씨와 아내 미숙 씨는 젊은 시절부터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고난과 역경을 함께 헤쳐나왔습니다.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만은 잃지 않았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두 명의 자녀를 반듯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도 성인이 되어 독립하고 이제는 황혼의 아름다운 시절을 만끽하며 서로에게 의지하고 사랑을 나누던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재호 씨는 매일 아침 미숙 씨와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르내리며 상쾌한 공기를 마셨고 오후에는 마당 한켠에 가꾼 작은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들을 돌보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미숙 씨는 그런 재호 씨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늘 웃음꽃을 피웠죠. 저녁이면 재호 씨가 좋아하는 옛 가요를 틀어놓고 미숙 씨가 정성껏 끓여준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며 지난 추억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주말에는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찾아와 집안은 늘 시끌벅적했고 맛있는 음식 냄새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재호 씨 부부를 보며 저렇게 곱게 늙어가면서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 우리도 저 부부처럼 살고 싶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만큼 두 분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의 절정에 있었습니다. 두 분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삶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평화롭고 행복했던 일상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재호 씨가 건강검진을 받던 중 폐암말기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사는 재호 씨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상 시한부 선고와 다름없는 이야기를 전했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재호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이제 겨우 아내와 함께 편안한 노후를 즐기려 했는데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바로 아내 미숙 씨였습니다. 평생 자신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그림자처럼 살아온 아내가 홀로 남겨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아내는 어떻게 살까? 저 여린 사람이 과연 나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 곁에서 고생만 했던 아내에게 마지막까지 짐을 안겨줄 수는 없어. 재호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신이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남겨진 아내가 자신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가지 고통스러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에게서 자신을 완전히 떼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아내가 덜 고통스러워하고 자신을 잊고 새로운 삶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재호 씨는 처절하게 믿었던 거죠. 다음 날부터 재호 씨는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평소에는 그 누구보다도 다정하고 온화했던 그가 갑자기 거칠고 난폭한 성격으로 돌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 미숙 씨에게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온갖 심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미숙 씨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도 이게 뭐야? 맛대가리 없어. 라며 뒤엎기 일쑤였고 미숙 씨가 아끼던 화분도 일부러 깨트리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미숙 씨는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이 대체 왜 이러는 걸까?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인가? 아니면 갑작스러운 갱년기 우울증인가? 미숙 씨는 남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밤낮으로 괴로워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을 위해 갖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재호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거나 아픈 곳은 없는지 살피며 어깨를 주물러주기도 하고 함께 병원에 가보자고 간곡히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호 씨는 미숙 씨의 이런 진심 어린 노력과 간절한 마음조차도 싸늘하게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미숙 씨를 더욱 매몰차게 대하고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당신 얼굴만 봐도 짜증나. 역겨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혼하자. 이혼이라는 말은 미숙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사랑과 신뢰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매일 밤 홀로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잠 못 이루는 날을 보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자식들도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불화에 당황하고 걱정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왜 갑자기 엄마에게 그렇게 모질게 구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재호 씨는 아들에게조차 차갑게 대하며 어떤 진실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딸은 엄마가 매일 밤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속상해하며 아버지를 찾아가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호 씨는 그 모든 사랑과 걱정을 외면한 채 아무것도 모른 척 아내와 자식들에게 상처만 주며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거대한 벽으로 가두는 것처럼 말이죠. 재호 씨의 마음은 사실 그 누구보다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자신이 너무나 미웠고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고 나면 아내는 나쁜 남편이었다고 생각하며 나를 쉽게 잊을 수 있을 거야. 그래야 아내가 더 이상 나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자유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만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혼 서류를 내밀며 미숙 씨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잔인한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 같은 무능하고 재미없는 여자랑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내 인생에서 당장 사라져. 미숙 씨는 남편의 말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35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호 씨는 이혼 절차를 서두르며 아내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몰래 모든 재산을 정리한 뒤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홀로 자연인처럼 살다가 조용히 생을 마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폐암으로 인해 점점 쇠약해져가는 몸을 이끌고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텐트 하나와 최소한의 살림 도구만을 가지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남은 시간 동안 홀로 고통을 감내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까지 짐이 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매일 아침 차가운 약수물로 세수하고 산나물을 캐어 연명하며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갔지만 그는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연락처도 바꾸고 주변 정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배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와 잔인한 말들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35년간 함께 살아온 세월 동안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재호 씨의 행동은 평소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재호 씨는 절대 나를 그렇게 모질게 대할 사람이 아니야. 미숙 씨는 재호 씨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던 사실을 떠올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몰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남편의 병명을 듣게 됩니다. 폐암 말기, 시한부 선고. 미숙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그토록 모질게 굴었던 이유, 이혼을 요구하며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이유를 그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미숙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가족들은 충격과 슬픔 속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재호 씨를 찾아 헤맸습니다. 미숙 씨는 남편이 평소 즐겨 찾던 산들을 중심으로 수소문했고 며칠 밤낮을 헤맨 끝에 마침내 깊은 산속 움막에 홀로 쇠약해진 몸으로 누워있는 재호 씨를 발견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 창백한 얼굴, 그리고 눈물을 가득 머금은 눈. 미숙 씨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간의 서운함과 원망은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애틋함과 미안함만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대체 왜 그랬어요? 나한테 말해주지 그랬어요. 미숙 씨는 재호 씨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재호 씨는 아내가 자신의 병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이내 체념한 듯 아내의 품에 안겨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자식들도 아버지를 발견하고 오열했습니다.
딸은 아빠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아빠 혼자 이렇게 아파하고 있을 줄도 모르고라며 아버지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고, 아들은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인데 어떻게 저희에게 이런 비밀을 숨길 수 있으세요라며 흐느꼈습니다. 가족들은 재호 씨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곳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재호 씨는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까지 상처만 주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이겨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미숙 씨와 자식들은 재호 씨를 설득하여 산에서 내려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병세가 깊어 치료가 쉽지 않겠지만 가족들은 함께이기에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재호 씨는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과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다시 삶의 의지를 되찾았습니다. 비록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지라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순간이 그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함께 아픔을 나누고 버텨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만큼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포옹 한번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짧은 순간이지만 그 따뜻함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진설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실화들을 계속해서 찾아내어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그리고 진설TV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